네, 오늘도 미래캐스터와 함께 미래생활 업데이트 해보시죠. 자, 오늘은 CES 2025년 내용 중에서 뭘 알아볼 거냐면은 행사를 할 때마다 뭐 대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의 CEO가 나와서 기조연설을 하는데 거기에서 앞으로 우리들은 어떤 미래를 바라보고 있다, 비전 발표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요 기업들이 어떤 비전 발표를 했는지를 보면서 우리 미래생활 변화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가장 화제가 된 회사는 엔비디아일 것 같은데요. 여기서 언급한 미래생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 기조연설을 다 보긴 했는데 일단 AI 에이전트 이야기 많이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각 분야에 특화된 AI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우리가 생활이나 기업에서 여러 방면에서 활용을 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이런 AI 에이전트를 만들 때 우리 회사의 뭐 님이라든지 니모와 같은 플랫폼을 이용하게 되면 당신들도 쉽게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홍보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를 하는데요. 앞으로 AI 에이전트는 조직의 디지털 워크포스가 될 것이다. 노동력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 이건 뭐 뻔한데 다음 얘기가 재밌습니다. 모든 회사의 IT 부서는 미래의 AI 에이전트의 HR 부서, 인사과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IT 부서 뭐 개발하고 뭐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AI 에이전트를 채용하고 훈련하고 관리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이 변화 얘기를 했는데 꽤나 말이 되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그래서 상당히 흥미롭게 본 언급이었고요. 자, 그리고 이 자리에서 엔비디아 코스모스라는 걸 발표했는데 가상세계 안에 물리적인 법칙을 구현하는 모델입니다. 자, 그래서 코스모스는 물리적 세계의 역학을 이해하도록 설계된 세계 모델,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 플랫폼이라고 하고 있어요. 중력, 마찰, 관성, 객체 간 상호작용 같은 것들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고요.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 등 다양한 데이터 형식을 학습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중요한 게 뭐냐? 이제는 AI가 우리 컴퓨터, 스마트폰 안에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세상 밖으로 나올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율주행, 로봇 개발, 물류 최적화 등 다양한 산업에서 AI 모델 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 현실 세계, 물리적인 세계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자, 이 코스모스 같은 경우에는 옴니버스 플랫폼과 상호작용이 된다고 합니다. 자, 옴니버스 플랫폼은 뭐냐면은 뭐 3D로 이미지 만드는 사람, 아니면 포토샵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가상 공간 안에서 옴니버스 세계에서 모여가지고 디지털 세계를 3차원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협업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플랫폼인데, 그 옴니버스 안에다가 이제 코스모스를 붙이게 되면 물리적인 법칙까지도 구현을 해서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현실 세계랑 똑같이 만든 공간 안에서 물리적인 법칙까지 시뮬레이션하고 이제 그 성과를 가지고 현실 세계에 적용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새로운 내용은 아니에요. 원래 코스모스라는 이름이 아니라 피직스라고 해서 다른 모델이 있었는데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명칭을 바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보틱스에 대한 이야기를 젠스낭 CEO가 계속 하고 있어요. 자,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만 최근엔 더 주목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 저도 월말 미래뉴스에서 많이 보여드리고 있는데 한 달 단위로 요즘에 로봇이라든지 특히나 휴머노이드 로봇의 발전이 눈부십니다. 그래서 진짜로 한 몇 년 안에는 실용성을 드러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젠스낭이 홍보하는 겁니다. 자, 로봇을 이용하려면요, 3개의 컴퓨터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 3개의 컴퓨터 우리가 팔고 있다. 자, 뭐냐면은 AI 훈련을 위한 컴퓨터 엔비디아의 DGX를 이용하면 된다. 자, 딥러닝 모델의 학습을 전문으로 하는 고성능 AI 슈퍼컴퓨터예요. 데이터 센터에 설치돼가지고 대규모 모델을 학습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컴퓨터도 필요하지 않냐? 엔비디아 옴니버스도 당신들은 필요할 것이다. 자, 그리고 이거를 현실 세계에서 적용하려면은 현장에서 돌아갈 수 있는 컴퓨터가 필요한 거예요. 현장 배포를 위한 컴퓨터 엔비디아 AGX도 우리가 팔고 있다. 자, 그래서 로봇이나 자율주행 자동차 등의 온보드, 그 안에 설치해가지고 물리적 장치에 통합돼서 사용할 수가 있는 것까지 자기네들이 다 준비해 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년 안에 로봇공학의 발전 속도가 빠르게 가속화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러면은 왜 굳이 바퀴가 아니라 다리가 달린 휴머노이드 로봇이냐?
바퀴가 달린 로봇을 위해서는 그에 맞는 환경을 새로 만들어야 되지만 휴머노이드 로봇은 우리를 위해 만든 세상에 바로 배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유용함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흥미롭게 본 엔비디아의 발표 내용인데 IT 부서가 AI를 위한 인사과가 될 것이라는 게 저는 제일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 기조연설도 제가 쫙 봤는데요. 먼저 LG가 언급한 미래생활 변화 보시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뭐를 발표했냐면은 Affectionate Intelligence, 우리말로는 공감형 지능, 배려형 지능. 그러니까 사용자의 명령을 그냥 단순히 이해하고 뭐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사용자의 일상에 공감하는 동반자로 발전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뭘 준비했냐? 아주 똑똑한 센서, 그리고 상황을 다각도로 이해할 수 있는 텍스트라든지 이미지라든지 동영상을 다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는 멀티모달 언더스탠딩, 맥락 이해를 하고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뭘 하냐? 선제적으로 고객들을 케어해 준다는 거예요. AI가 사용자가 뭘 필요한지를 예측해가지고 바로바로 먼저 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뭘 꿈꾸냐? 제로 레이버 홈, 노동력이 들어가지 않는 집. 옛날 같았으면 이제 허황된 얘기였겠지만 지금처럼 AI가 말을 잘하고 상황을 잘 파악하고 맥락도 잘 파악하고 테슬라 FSD 돌아다니는 거 보면 진짜 눈치도 좋잖아요. 그런 것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이게 꿈이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컨셉 영상을 보시게 되더라도 간밤에 온도가 어떻게 바뀌었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어떤 걸 해야 된다는 걸 판단해 가지고 세탁기라든지 아니면 가습기라든지 공기청정 그런 것들의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총괄할 수 있는 집사 로봇 역시도 집안에 들어오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자,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사용자에게 진정성 있는 배려를 제공하는 AI 기술로 발전시킬 것이다.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AI 서비스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퓨론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멀티 모달리티가 들어가게 된 AI 에이전트가 오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능형 센싱, 멀티모달 맥락 이해를 통해서 선제적인 케어를 제공해 줄 것이다. 과연 얼마나 잘해줄지 저도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잘 안 됐는데 AI가 모든 가정 업무를 자동화해서 편리함과 효율성을 극대화해 줄 것이고 가정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차량 역시도 자율주행이 자꾸 되면서 생활 공간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차량이 단순한 이동수단에서 벗어나서 맞춤형 생산성과 편의성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바뀌어 갈 것이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여기에 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별 내용 없었죠? 자, 그리고 삼성전자 발표도 쭉 봤습니다. 여기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자, 미래의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서 사람의 삶에 맞춰 변화하고 진화하는 공간이 될 것이다. AI를 활용해 전기요금을 절감하고 환경 영향을 최소화해 줄 것이다. 너무 고마운 일이죠. AI와 연결된 기기를 통해서 수면 환경 최적화 및 건강 데이터 분석을 제공해 줄 것이다. 건강 쪽으로 많이 특화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 그리고 원 UI 소프트웨어는 사용자 경험을 위해서 7년간 업데이트를 지원해 줄 것이다. 이거는 너무 고마운 일인 것 같아요. 챗 GPT도 지금 계속 새로운 기능이 생겨나는 것처럼 우리가 한번 가전제품을 사면은 업데이트를 통해서 다양한 기능, 더 편리해진 사용을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7년을 보장해 준다는 것이고요. 근데 삼성전자 내용을 딱 보게 되니까 그렇게 발달된 AI가 접목되는 느낌을 저는 받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요타가 언급한 미래 생활 변화인데 재밌어요, 이것도. 이번에 토요타가 자동차를 공개한 게 아니라 우븐시티라고 해서 스마트 시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자, 공개한 영상을 보시게 되면 이렇습니다. 도시의 모습은 저렇게 친환경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단순히 친환경적일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대요. 휠체어 바이크라든지 아니면 내가 운동할 때 하늘에서 나를 찍어줄 수 있는 드론이라든지 노인들을 위한 반려 로봇이라든지 아니면은 에어 택시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여기에서 실험을 해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후지산 근처에 있다고 해요. 미래 기술을 실험하고 개발하는 실험 도시로 설계를 했다. 자, 1단계 공사가 완료가 되었고요. 초기에는 약 2,000명의 주민이 거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도요타의 임직원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가족, 과학자, 기업가 등이 포함될 예정이고 올 가을까지는 도요타 임직원 100명이 들어간다고 해요. 저탄소 및 무탄소 교통수단을 중심으로 자율주행 자동차, 그리고 드론, 비행 자동차 등이 포함이 될 것이다. 로봇, AI, 디지털 트윈 등의 실험이 여기서 진행이 될 것이고 인간 중심 기술을 만들어서 이동성과 웰빙을 확장할 것이다. 그래서 재미난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도요타 하면은 자동차가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미래 도시가 먼저 떠오를 것이다. 참고로 아까 조비 보여드렸는데 도요타는 조비사에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서도 이동수단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리빙 레버러토리, 우분시티는 발명하고 신제품과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살아있는 실험실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런 도시쯤 하나 있는 거는 저는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요 비슷한 개념이 사실 있죠. 사우디에 건설 중인 네옴시티라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잘 만들어지면 멋진 미래 도시가 되고 엄청난 관광 도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참 잘 만드는 게 쉽지 않죠. 그동안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잘 되지 않은 이유들도 있기 때문에 이건 비전은 비전일 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는 한번 봐야겠지만 우리나라도 제대로 된 이런 스마트 시티 도시쯤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자, 이렇게 몇몇 기업들이 우리는 미래 생활 이런 변화를 꿈꾸고 있다. 우리 기업의 비전은 이런 것이다. 라는 발표를 보여드렸는데요. 근데 보시면서 여러분들 어떤 느낌 드셨어요? 아마 신선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면은 4차 산업혁명이란 단어가 나왔을 때부터 비전으로 내세웠던 거기 때문에 매년 CES가 좀 비전이 재방송 보는 느낌이 있어요. 자, 그리고 챗GPT 등 생성형 AI 서비스, 테슬라 FSD, 휴머노이드 로봇 발전이 너무 화려하다 보니까 CES에서 발표된 내용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이제는 신기하게 보이지를 않습니다. 자, AI와의 접목을 기업들이 다 시도를 하고 있는데 아직 뚜렷한 실용성은 증명을 하지 못하는 극초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내년, 내후년에는 다를 것 같아요. 왜냐면 올해부터 이제 오픈 AI사라든지 다양한 기업에서 AI 에이전트를 실현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게 되면은 AI가 다양한 도구 서비스들과 연계를 해가지고 일 처리를 해줄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은 아마 내년에는 재미난 제품들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기업들의 비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다양한 생각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사회 변화를 업데이트하고 싶으신 기업 및 기관, 그 밖에 미래 트렌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myf21 네이버닷컴 이메일로 연락주세요.